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사이클론입니다. 원심력 집진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심력 집진 장치라고 얘기하고,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이 그림이 접선 유입식이자 반전형을 뜻해요. 접선의 유입식이란 얘기는 지금 들어가는, 그러니까 유체가 들어가는 입구가 약간 회전, 그러니까 우리 야구로 따지면 변화구를 주듯이 여기에다가 던져가지고 이러한 식으로 떨어지게끔, 그렇죠? 돌아갈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원통 하부까지 내려가면 맨 마지막에 회전하는 속도에 의하고 그 다음에 유효한 원심력에 의해서 분리 포집되는 입자들은 떨어져 나가서 여기서 포집이 되고, 그 다음에 처리된 가스들은 안으로 돌아가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바깥으로 배출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사이클론 집진 장치입니다. 되게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얘 가지고 문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필기 때도 중요하고요. 필답형 때도 제가 보는 집진 장치들 중에, 우리가 배우신 것들 중에 가장 많이 좀 활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들어가는 유량을 가지고 들어가는 얘네들은 여기서 큰 것들과 작은 것들, 여기 보시면 베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미끄럼틀 타듯이 이 정도로 회전의 어떤 영향을 줘야지 되기 때문에 얘네들로 안내를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다가,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다가 요 안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것들이 미세한 것들, 아주 미세한 것들은 그대로 바깥으로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는 것들은 침강하여 가지고 포집되는, 분리 포집되는 것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작용하는 인자들을 가지고 하나씩 조금 살펴보자고 하면, 일단 여기 BC라고 되어 있는 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HC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Q를 만약 산정한다고 하면 Q는 V 곱하기 A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여기 말하는 A는 뭐로 나타낼 수 있어? HC 곱하기 BC로 하게 되면 Q도 나타낼 수 있고, 동시에 V도 이런 식으로 찾아서 유속도 계산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려올 때, 우리가 침강할 때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보시고 나서 이 손으로 감아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아지시면 이가 오른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엄지를 올리세요. 이렇게 올리시고 감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올라갑니다. 가끔 물어봐요. 얘네들 떨어지는 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올라갈 때 내통을 통해서 올라가는 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물어보기 때문에 항상 아래쪽으로 향해서 감아지시고, 올라갈 때 감아지시고, 요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인자는 뭐냐 이거죠. 여기에 원리, 얘가 포집되는 것의 원리, 분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죠? 뭐에 의해서? 원심력에 의해서. 원심력에 의해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분리계수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 분리계수는 S라고 얘기를 하고,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 그러니까 중력 대비 원심력으로 표현을 합니다. 장치 내에 작용하는 중력 대비 원심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원심력도 힘, 중력도 힘, 그래서 F는 MA라는 걸 통해서 얘도 MA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얘도 MA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M 질량의 단위 지워버리죠. 그러면 여기에 가속도, 여기에 가속도, 그렇죠? 여기에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인 G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가속도는 우리 앞서서 관성력 집진 장치 할 때 한번 말씀드린 원심력에 의한 속도, 원심 가속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V2의 RG 라고 표현을 하면 얘네들이 무엇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지에 대한 계수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되고요. 여기서 조금 힌트 같은 것들이 있죠. 얘 뭐라고 했었냐면 반경이라고 했었죠. 선회하는 반경. 선회하는 반경이라는 건 입구에서 얘네들이 유체의 흐름이 돌아가는 그 반경을 말하는 건데 얘가 분리 계수가 크면 클수록 입자가 포집이 잘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반경이 좁으면 좁을수록, 그렇죠? 반경이 좁으면 좁을수록이라는 얘기는 장치가 어떻게 좁으면 좁을수록, 그렇죠? 그 다음에 유효한 원심력이라는 건 여기 것을 말해요. 장치 하단부에서 가장 포집이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가 좁으면 좁을수록 높아지는 거니까 유효의 원심력을 증대시키는 이유이자 반경을 좁히면 분리계수가 높아져서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의 특징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힌트가 여기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첫 번째, 우리 준비 시작 땅 하고 하는 그런 식들이 있다 했었죠. 자, 먼저 우리가 VG라는 걸 알고 있어요. 침광하는 속도. 그런데 여기는 VG라고 쓰지 않기로 해요. 중력 가속도의 영향보다 원심 가속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 원심 가속도에 의한 분리되는 속도, 그래서 V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쓰는 건 같습니다. 18U에 dP의 제곱, 그 다음에 로우 P 마이너스 로우를 쓰는데 여기에 중력 가속도를 고려하는 대신에 무엇을 고려하기로 하냐면 지금 있는 V2의 R, 원심 가속도를 고려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처음에 스타트 땅 걸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의 집진 효율, 어떻게 하면 효율이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 라는 것을 표현할 때 효율, 에타를 쓰게 되면 얘는 뭐에 관계가 있다고 보냐면 R1-RC 그리고 R1-R2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R1-RC, R1-R2는 어디 걸 말하냐면 여길 말하는 거예요. 자, R1 이라는 것은 내통의 중심서부터 외통, 얘가 내통인 거죠. 그리고 얘가 바깥쪽에 있는 게 외통이란 말이지. 내통의 중심서부터 외통 가장자리까지를 R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R2라는 건 내통의 중심서부터 내통의 바깥선까지를 R2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RC라는 것은 원통부, 원추부의 맨 마지막 하단부에서 선회하는 기류가 우리는 아까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꺾인다고 했을 때 거기서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을 RC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관계되는 효율에 관계된 인자들은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여기에 지금 R1-R2를 했다는 얘기는 자, 얘에서 얘를 뺐다는 얘기인 거죠. R1에서 R2를 빼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만 있는 거야? 여기만 있는 거죠. 장치에. 여기만 있는데 이 장치의 이 폭, 그렇죠? R1에서 R2를 뺀 값이 어디와 같다고 보는 거냐면 입구의 폭, BC와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R1-R2는 BC라고 보는 거예요. 입구의 폭이라고 보는 겁니다. 문제에서 입구의 폭이라고 주어진단 말이지. 그 다음에 R1-RC는 어떻게 구하실 수 있냐면 원심 분리 속도 VR 곱하기 델타 T라고 표현을 합니다. 델타를 붙인다는 얘기는 항상 무언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시간은 시간인데 무엇에 의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얘는 시간인데요. 시간은 우리가 앞서서 보신 것처럼 길이라든지 거리를 속력이라든지 속도로 나누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는 속력은 V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고 길이라는 건 무슨 길이를 뜻하느냐 이거죠. 길이라는 건 원주를, 가운데 있는 원주를 선회하는 횟수입니다. 횟수로서 길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돌아가는 횟수를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원주라고 말했으니까 원주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파이 D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횟수는 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파이 D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반지름으로 2파이 R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식들과 지금 있는 원심 가속도, 그렇죠? 원심 분리 속도, 얘네들을 같이 혼합을 해요. 그렇죠? 얘를 같이 혼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똑같이 여기는 쓰는데 효율을 나타내는 식으로 중요합니다. 별표
2개짜리, 3개짜리 효율을 나타내는 식으로 원심 분리 속도를 먼저 쓰시는 거예요. dp의 제곱 로우 p 마이너스 로우 18 뮤에 여기에 작용하는 원심 가속도. 여기에 무엇이 고려되냐면 자 여기 그쵸? 얘네들 2파이 r N에다가 뭐로 나누기를 썼냐면 속력으로 나누기를 썼죠. 그렇죠? 분모고 그리고 여기에 BC R1-R2 한 거 BC 얘도 분모죠. 그래서 V, BC 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식이 하나씩 소거가 되죠.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9로 남는 거죠. 그러면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dp의 제곱 로우 p 마이너스 로우 v 파이 n이 그리고 9의 뮤의 bc 라고 하면 원심력 집진 장치의 효율을 나타내는 식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 장치의 효율을 뜻하는 바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하나씩 보실까요? 입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렇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효율이 좋아져요. 선회하는 횟수, 얘는 횟수라고 했었죠.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져요.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좋아져요. 라고 하는 건 입구의 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이 장치의 외통의 폭을 좁히는 걸 말하는 거죠. 외통과 내통의 중심부를 뺀 것을. 그러니까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효율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장치를 소형으로 할수록 그 다음에 빼빼로처럼 길게 할수록 그렇죠? 얇게 할수록 효율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식 굉장히 자주 보실 겁니다. 아주 자주 보실 거라 우리는 이렇게 외우기로 해요. 이 식은 외우셔야 합니다. 자, 원심력이죠. 원심력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물론 지금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어르신이 계시겠습니다만 요새 9시 MBC 뉴스 많이 보십니까? 잘 안 보죠. 9시 MBC 뉴스 안 보시고 대부분 막 이렇게 뭐 케이블 TV의 뉴스를 보시거나 다른 뉴스도 많이 보십니다만 너무 심심하신 거예요. 너무 심심해갖고 뭘 보는 겁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9시 MBC 뉴스라도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그거 9시 MBC 뉴스라도 볼판이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자, 9의 뮤인데 지금 이거 보시면 뭐 같아요? MBC 같지 않습니까? 9시에 MBC 뉴스라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위에 거 볼판 이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응? 너무 심심해. 원체 심심해서 9시 MBC 뉴스라도 볼판이네 이렇게 외우시면 지금 원심력 집진 장치의 효율을 외우는 식으로 됩니다. 약간 지금 피식 거리셨죠? 저도 웃기긴 합니다만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식에서 관계되는 인자들 중에 또한 최소로 제거될 수 있는 입자의 입경을 바깥으로 빼내면 얘를 빼낸다는 얘기인 거죠. 4번입니다. dp를 빼냈어요. 제거되는 입경을 빼면 얘하고 위아래 식이 바뀌죠. 그래서 9뮤에 bc에 로우 p 마이너스 로우 v 파이 n이라고 하고요. 여기 원래 제곱이 있었으니까 우측항에 루트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단위가 뭐로 떨어져야 돼? 마이크로미터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10의 6승을 해주면 되죠. 자, 여기에 원심력 집진 장치에서만 사용되는 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5번인데요. 컷 사이즈 디아미터, 그러니까 절단 입경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최소의 제거되는 입경인 거고 50%만 제거되는 입경. 그러니까 50% 이후 말고는 제거되는 거 이거 말고는 제거되지 않는 것이 발생하는 50%가 또 있는, 그래서 최소 제거 입경이 아닌 절단 입경이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DP50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DP50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뭐에만 쓴다? 원심력 집진 장치에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루트 똑같습니다. 9뮤의 BC 로우 P 마이너스 로우 V 파이 N이
그리고 곱하기 10의 6승. 단 여기 주의하실 점은 지금 얘가 뭐 한다? 50, 그러니까 반, 50%만 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입니다만 얘는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밑에 항에 2를 꼭 고려해야지 된다는 것을 염두하셔야지 돼요. 아주 실수하기 좋은 패턴입니다. 문제에 이렇게 해도 답이 객관식이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야지만 답이 나오는 것과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오는 것 객관식으로 두 개를 이렇게 넣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염두를 꼭 하셔야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돼서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요. 래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래플법에 의한 그 효율을 구하는 식이 있는데요. 잘은 안 나옵니다만 얘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플러스 dp의 50 그리고 dp 여기에 뭡니까?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래플에 의한 효율을 구하는 식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여기에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효율 관련한 식에 여기 효율 관련한 식에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효율이 좋다. 여기엔 약간의 어폐가 있습니다.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효율이 좋다는 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여기에서 유속이 빠르게 작용을 해야 하단부까지 집진이 원활하게 일어나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면 여기에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면 와류, 난류 같은 것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난류가 생기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이 안에 수직 혼합적인 기류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미 포집이 된 것도 안쪽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 공간 내에 부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공간 내에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부착이 된다고 칠게요. 이렇게 자꾸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이빨에 뭡니까? 플러그가 쌓인다 그러죠. 그래서 뭐가 자꾸 치석 같은 것들도 쌓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세한 입자들 같은 것들이 점점 그 내통 내를 막아버리고 폐색을 시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스트 플러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디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 잠깐만 지울게요. 에디 현상, 난류가 일어나면 그것을 곧 에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비산되는 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얘네들이 내통을 폐색시키는 일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더스트 플러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속을 그럼 뭘로 해야 되느냐 이거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요.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만 적당히 빨라야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지 돼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만 하단부에서는 약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적당히 빨라야지 된다고 보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구멍을 뚫어요. 지금 있는 이 부분 원통 하부에 원주부 하부에 구멍을 뚫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처음 들어가는 유량의 10에서 15%를 바깥으로 내보내요. 그러면 난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있는 난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원추 하부 밑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유량의 10에서 15%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행위, 이거를 우리가 블로우 다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잘 나옵니다. 블로우 다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블로우 다운, 그 다음에 에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에 한정하냐면 접선 유입식, 그러니까 사이클론 집진 장치에서도 접선 유입식에 한정을 합니다. 접선 유입식이 아닌 형태가 있어요. 그때는 또 지금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걔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접선 유입식일 때만 난류 현상이 에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블로우 다운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여기 지웠는데요, 방금 여기에 하나만 더
요번 얘를 6번이라고 하고 지금 있는 것들은 별개였으니까 7번 해서 여기 회전하는 횟수 있죠? n이. 얘를 구하는 식도 존재하는데 n이를 구하는 것은 이렇게 구합니다. hc의 L1 플러스 L2의 2 이렇게 구합니다. 선회하는 회전의 횟수라는 것은 지금 보면 hc는 어디 hc를 말하는 거냐면 들어가는 여기 지금 자 입구 쪽에 hc가 보이죠? 이 hc와 같다고 보고 그 다음에 L1과 L2가 있는데 여기 L1이라는 것은 원통부를 말하는 거고 L2는 원추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통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그리고 원추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그런데 단 여기에는 원래 조금 폭이 짧아요. 여기는 폭이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길이와 여기에 있는 길이가 조금 같지 않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여 가지고 원추부는 나누기 2를 해주신 다음에 NE를 구하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식들은 다 섭렵을 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나씩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는지 살펴보시죠. 자, 여기 잠깐 지울까요? 자, 원심력 집진 장치. 특징을 보면 함진가스가 벽면에 의해서 선해 운동을 부여하여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먼지를 원심력 그리고 관성력으로 분리시켜 포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입할 때는 내통을 끼면서 아래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침강하고요. 유출할 때 바깥으로 나갈 때는 내통 안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흡인되어 배출이 됩니다. 원통 하부에 깊숙이 와류가 침강을 해야지만 효율이 우수해지면서 나선형, 와류형, 직진형, 반전형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전형, 우리가 아까 보셨던 내통 바깥으로 먼저 들어갔던 것이 뛰쳐나오는 것을 반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직진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그 기체가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직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들 중에 조금 잘 나오는 게 얘네들 입구 유속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 잘 나옵니다. 7에서 15m/s로 되어 있는 거 좀 잘 나오고요. 얘 입구 요속을 말하는 이거는 접선 유입식일 경우에 이렇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처리되는 입경 잘 안 나옵니다. 압력 손실 요 정도 된다는 정도 알고 계시고, 효율이 그래도 조금 괜찮아졌죠? 85에서 9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서 보신 것들 중에 들어오는 유체를 유량과 면적을 통해서 유속을 구해낼 수가 있다고 봤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단면적은 입구에 있는 폭과 높이로서 계산을 해내실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원리,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포집이 잘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원심력에 의한 것이고, 그것은 따로 달리 말하여 분리계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식이 V2RG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원심 분리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기본이 되는 것이 이 식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원심 가속도를 고려하여 가지고 여기에 관계되는 효율과 관계되는 인자들이 이러한 식으로 펼쳐지면 얘와 얘들을 혼합하여 가지고 식을 하나 완성을 시켜서 나온 식이 뭐예요? 너무 심심하니까 9시 뉴스라도 볼판이네 라고 외우시는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그 다음에 레플법에 의한 효율을 나타내는 식도 주어지고요. 임계입경과 절단입경을 나타내는 식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단입경에서는 주의하실 점이 여기 숫자 2가 들어간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점 보실까요? 비중이 크고요. 굵은 분진 같은 것들 처리하기 좋고, 높은 집진율은 요구되지 않을 때 농도가 높은 분진 처리에 적합하고,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고 고온에서도 운전이 가능하여 가장 조금 애용하는 집진 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점이 있다고 하면 미세 입자 85에서 95%의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앞에서 보신 것처럼 처리되는 입경이 3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그렇죠? 아주 미세한 0. 몇 마이크로미터까지는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 아실 수 있고, 압력 손실이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동력 소비량이 좀 크고요. 점착성, 마모성, 그러니까 부착되는 것들,
내통에 부착돼서 더스트 플러그 일으킬 수 있다 그랬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안에 이제 기계로 되어 있는 부분에 원심력에 의해서 자꾸 부딪히면서 내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스 처리하기에는 부적합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